지난 주말 토요일 날이었죠. 날씨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닷새째 되는 첫 주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맞이하는 첫 주말 어떻게 지낼까? 뭐 참모들은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볼 일이 있으면 보고 좀 쉬는 시간 갖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쇼핑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보통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평범한 일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집을 나서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에 신발 가게에 들러서 구두를 2켤레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 켤레는 국산, 또 한 켤레는 뭐 외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후 3시 10분쯤에 그러니까 백화점에 머무른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종로구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이제 광장시장에 가서 단골 식당을 들렀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을 빈대떡, 떡볶이, 순대 이것을 포장해 갔다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입맛이 다셔지는데요. 아마 평소에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거기 가면은 그 자리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워낙 토요일 날 오후라서 많이 붐비니까 아이고 여기서 먹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싸주세요 해서 들고 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산 한옥마을에 들러서 산책도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럼 또 같이 이렇게 셀카를 찍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들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완벽한 비공개였다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참모들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경호처 인력만 경호원들만 일부 대통령을 따라갔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뭐 국민소통수석, 무슨 뭐 시민사회 수석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만 돌아다닌 거죠. 경호 인력들은 잘 눈에 안 띄니까 말이죠. 비공개, 필수 인력, 최소 인력만 함께. 그다음에 시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움직이는 그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면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 날 오후가 붐비는데 뭐 교통이 더 밀리는 것 때문에 불평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도 있다는데 그런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인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부부가 경호 인력 몇 명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뭐 교통 통제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얼마나 불편을 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사는 저는 관념적인 기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정말 기자를 발로 뛰는 현장 기자들이 이전까지는 교통량이 얼마였는데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쓰는 기사가 아니라 그냥 이랬으려니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 전현석 대표가 한때 날리는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아마 제 의견에 공감할 겁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 중에는 대개 현장을 발로 뛰고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어떨 때는 보면 관념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구두끈과 장식이 없는 로퍼 스타일의 신발을 샀다고 그래요. 로퍼라는 신발 형태 그 왜 지난번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그 공격하는 쪽에서 뭐 어디에 가서 뭐 그 뭐죠? 뭐 그 브랜드 이름이 뭐죠? 페레가모 로퍼 신발을 신었다 그래가지고 또 생태탕을 먹었다느니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바이네르 고양시에 있는 국산 신발 가게랍니다. 신발 공장, 신발 브랜드
바이네르 저 신발 30% 할인해가지고 19만 원 주고 샀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발을 신어보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저런 사진까지 공개된 걸 보면 아마 저거는 청와대에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홍보팀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이 찍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촬영이 됐다고 봐요.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는 사실은 공개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개돼서도 안 되고 어쩌면 신발을 270mm짜리를 쓰는지 280mm인지 260mm인지 그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런 신발을 신어보는 장면이 공개가 되는 것은 참 다 이제 공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만 8천 원짜리라고 하네요. 20만 원. 굽이 없는 발이 편한 신발, 양복에 잘 어울리는 신발. 지금까지 신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발이 3년 됐답니다. 그래서 많이 헤어져 가지고 이제 그 새로 신발을 하나 샀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청와대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면 신발이 아마 서너 켤레 될 겁니다. 저는 한 10켤레가 넘습니다. 근데 꼭 신발 하나만 신고 다닌 것처럼 3년 구두 뒤축만 갈면 3년이 아니라 뭐 10년 넘게도 신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이런 관련 홍보를 하는 그 직원들한테 당부가 있는데요. 이것도 더 취재를 많이 해서 더 현실감 있게 대통령의 평범한 일상을 소개를 할 때도 더 좀 와닿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문을 해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소개해드린 사진에서 보는 바이네르, 이게 이제 알려지자 공식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접속도 하고 주문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산 브랜드 코너에서도 신발을 20만 원대 걸 하나 샀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 된 대통령의 평범하고 보통 시민과 같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대통령이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일상,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꼭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통 재래시장을 가본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거꾸로 뭐 흑수저의 일생을 쭉 살아왔다가 이제 고위 공직자가 되면은 내가 출세한 다음에 그 으까번쩍한 백화점에는 처음 가봤어.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네 삶은 양쪽이 다 포함되겠죠. 백화점에도 가보시고, 그 중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최고 많다는 그 좋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중저가나 좀 더 저렴한 시장을 가기도 하고,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신세계 백화점도 가고 광장시장에도 가고 한옥마을도 걷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런 저런 장면을 보시면서 진정성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고단수의 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붙을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그 앞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앞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다 재래시장도 즐겨 찾았고, 그곳에서 청와대 홍보팀이 미리 가가지고 이 동선도 확인하고 뭐 이 홍보 사진을 아주 좋은 각도에서 찍어서 다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뿌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사전 홍보나 고지 없이 그냥 이렇게 비공개로
나중에사 어제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여기저기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그때서야 이제 비록 알게 된 그런 사연인데요.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진정성,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진정성의 평가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지각을 한다 이런 시비가 있어요. 특정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앞에 딱 진치고 있다가 대통령의 출근 차량이 나오는 시각을 딱딱 체크를 했다가 그걸 이제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 19분에 나왔다. 그래서 일반 직장도 대개 이 사무실 기준으로 8시 반까지 도착한다든지 대개는 9시 이전에 도착을 하지요. 저희 논설위원들은 그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는 뭐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간신문 이 기자나 논설위원들이나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 시간은 일반 다른 직장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 대신 퇴근 시간은 뭐 무한정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360일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저희는 독특한 시간대에 근무 문화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녁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혼밥을 하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녁 식사도 근무의 연장일 경우가 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모들하고 저녁을 먹거나 또는 뭐 외부 인사들하고 저녁을 먹거나 대통령이 저녁을 먹는 것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뭐 9시 10시까지 그러고 퇴근을 하면 아침 출근은 글쎄요 몇 시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근데 뭐 지금 오늘 어디 봤더니 9시 19분에 나왔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을 하거나 현안이 있는데도 서둘러 퇴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주기 위해 많은 서울 시민들이 30분씩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심하니 아예 대통령이 일부러 지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이 12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윤호중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념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을 나와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가는데 곳곳에 있는 시민들 차량이 30분씩 대기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윤호중 대표 이거 사실입니까? 확인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면 이런 거 확인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아주 오랜 전에 30-40년 전에 대통령이 이전할 때는 출발하는 곳에서 도착하는 전까지 전 구간을 다 일단 통제를 해놓고 이동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간별로 얼마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신호등을 금세금세 바꾸는 게 잘 되어 있는지요. 물론 대통령 차량은 경호 목적상 신호등 앞에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어느 신호등이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차량 쑥 지나가는 거 글쎄요 한 5분? 장소에 따라서는 한 3분? 신호등 바뀌는 시간 아마 30분 동안 거기 부근에 있는 차량들 묶어놨으면요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좌파 언론들, 뭐 좌파 유튜버들, 좌파 방송들에서요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30분을 묶어놓으면요.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강인선 대변인 저희 동료 기자였었습니다. 엊그제까지
강인선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출퇴근 때마다 기자들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기 퇴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12일 대통령은 저녁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랬네요. 사실은 어떤 안보적인 문제가 터지면은 밤 12시인들 새벽 5시인들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비단 대통령이겠습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중요 자리에 있는 그런 핵심 책임자들은 그렇죠. 사실 24시간 개념으로 근무를 하는 자리가 많죠. 장관들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어떤 안보상의 중요한 뭐가 북한이 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럼 보고 안 받겠습니까? 밤 11시가 됐든 새벽 4시 5시가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정 그렇게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에 출퇴근했는지 자료 공개하라 이렇게 주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 청와대 경내에 있어서 뭐 그런 기록 안 해놨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본관에 있는 집무실까지 언제 나왔나요? 그 기록 있습니까? 윤호중 대표, 윤호중 위원장 그 기록 있습니까? 기록도 안 해놨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록 안 해놨습니까? 5년 동안 출근 몇 시에 했고 퇴근 몇 시에 했습니까? 밥은 누구랑 먹었고 밥 먹는 시간은 몇 시였고 언제 밥자리 끝나가지고 언제 관저로 돌아갔지요? 남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수요일 5월 18일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화통하고 규모가 남다르더라고요. 자, 광주에 간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에 간다. 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국무위원 전원 18명 전원 이번 주에도 임명장을 계속 받을 테니까 이제 임명장 받는 것에 탈락한 아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 정도 제외하고 전원 국무위원 20명 가까이 전원 간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 7, 8명 전원 간다. 더더군다나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인 사람 빼놓고 전원 다 간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KTX 특별열차 하나 지금 임대해 놨다는 거죠. 5월 18일 날 새벽에 여기서 KTX로 타고 전 국회의원이 함께 내려간다.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컨대 김대중 정권에서도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 보수 정권에서 메머드 5.18 기념 참석 인원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왕 할 바에야 이왕 한다면 저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으신지요?